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공룡입니다. 자,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날 탄생화를 제가 찾아봤어요. 노송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인내와 불멸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살충 효과도 강하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인내심 가지고 잘 견디셨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년에도 불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갉아먹는 요인들 살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어김없이 전화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로 주실 분들은요.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이분이 달려오셨어요. 이그린투자연구소 김준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이 나오시는 날 바로 직전이었죠. 어젯밤에 이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드디어 합의가 됐다라는 네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판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어제 네. 여야 간 잠정 합의를 이뤘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시행이 돼야 될 게 국회에 계류를 좀 오래 하지 않고요.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 또 국회 통과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인해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내년도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는 기존에 세금이 중과됨으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던 분들이 그쵸. 많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일시적으로 좀 나오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기로 또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굉장히 좋은 법안 합의 소식이 어제 들려오면서 또 내년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믿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연락 주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어떤 분들 전화 주셨을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안고 전화하셨어요? 예, 저는 평택 포승지구에 네네. 모아 미래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건지 팔아야 할 건지 아, 알고 혹시 싶어서요. 매입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한 5년 됐습니다. 5년이요. 예. 네, 현재는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전세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전세 주고 있죠. 아, 알겠습니다. 평택 포승지구의 모아 미래도 아파트. 네,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도요. 예, 감사합니다. 자, 포승지구에 모아 미래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네. 지금 보유하신 지 약 5년 정도 5년 정도 되셨고 지금 네. 평형대는 몇 평형대죠? 26평형대인데요. 26평형이요. 예, 거기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 35평형하고 26평형대. 아, 그러시군요. 자, 우선 평택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단지가 실질적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진 않아요. 네네. 지금 이쪽 보면은 지금 포승지구, 포승국가산업단지라는 배우 수요층들이 꽉 차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산업단지와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기간 동안에도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에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던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예, 예. 지금 근데 전세를 놓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처음에 살 때는 네. 제가 지금 현재 안산서 살고 이제 직장이 안산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네네. 이사를 갈 것인지 팔고 그냥 안산에서 살 것인지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요. 그래요. 자, 네.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지금 2015년도 지금 이쪽이 평택이 계속해서 이제 지가가 상승하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평택시 자체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큰 정책들이 있었고요. 산업단지 또한 지금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내려와서 산단 또한 크게 이제 생기는 그런 호재거리 그리고 미군 부대가 2016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전부 이전해 오는 그로 인해서 평택시 전체가 인구수가 약 7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큰 호재거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 또한 호조를 누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계속해서 큰 호재거리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버님께서는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이 포승지구 그리고 평택은 이런 산업단지들과 주거지역들이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에 붙어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2008년도 하반기부터 사업 진행을 해서 크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지금 포승지구에서 약 한 15km 정도에서 한 2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네. 그렇죠. 이 지역이 약 400만 평이 넘는 부지에 120만 평이라는 땅에 삼성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뭐 국제 신도시로서 뭐 이제 학군이나 국제대학교 뭐 그리고 행정타운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교육 에듀타운 그리고 R&D 연구밸리 등 이런 그 직장 업무 시설들이 이제 다 함께 들어서는데 이게 바로 이 국제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평택에서도 양극화, 차별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차별화가 생기게 되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오르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고덕 국제 신도시가 2018년도, 2020년도까지 해서 완공이 됐을 당시에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좋은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그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 고덕 신도시 같은 국제 신도시는 가격이 오르지만 나머지 지역에 있는 그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수요층이 빠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간적으로 보유하시는 건 안 되시고요. 지금 포승지구도 뭐 일정 부분 수요량은 있지만 이 고덕지구가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또 분양을 하고 일정 부분 사업이 개발이 되면서 2015년도부터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입주 시점에 가면은 이미 수요층은 다 뺏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쪽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포승지구 말고 이쪽 고덕 국제신도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움직임을 보고 그 주변 여파가 주변으로 좀 왔을 때 이 시기에 바람을 타고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라면 이제 2014년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주변에 아유, 인접 감사합니다.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때쯤 잘 한번 잡아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문의로 연락 주셨습니까? 저희 아빠가 네, 그 아파트 갖고 계신데 네.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아파트 이름이랑요, 주소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대림동의 코롱 아파트거든요. 대림동 코롱 아파트요. 네, 네, 보유할지 매도할지 앞으로 전략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림동의 코롱 아파트요. 네, 이 코롱 아파트는 지금 아버님이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15년이요. 그러시구나. 지금 뭐 그러면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 네. 전세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전세를 놓으셨으면 투자 목적으로 좀 시세 차익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평수는 몇 평형대인가요, 이게? 여기 24평. 24평이요. 자, 그래요. 지금 코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주변 지역으로 뭐 이제 극장이나 생활 편의시설, 뭐 그리고 디큐브시티 같은 이런 생활 편의시설과 뭐 역이나 도로 기반 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24평형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할 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오를 수 있다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지역은 이렇게 좀 나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면은 여기 구로역을 시작을 해서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요. 구로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 1호선이죠. 지금 신도림 그래서 이렇게 영등포역까지 이렇게 1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위에 쪽 신도림이나 뭐 어디야 물레지구 물레동이나 이게 잘 물레동 지역과 지금 뭐 여기 구로동 그리고 대림동 이렇게 도림동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의 그 개발 호재거리가 다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재건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개발 호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좀 부셔지고 지어지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쪽 지역으로 신길 뉴타운도 있고 뭐 아래쪽 지역으로는 뭐 주거 개선 사업 등 뭐 이런 조만조만한 이런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파가 그 개발로 인해서 큰 호재거리가 이 지금 대림동 코롱 아파트까지 연결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쪽 지역을 보면은 뭐 구로역, 신도림역 주변으로는 지금 현재 뭐 구로역 및 신도림역 제1종 지구단위 뭐 그리고 영등포 부도심 재정비 뭐 지구단위 계획 등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서 전부 다 부셔지고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용적률도 높고 사업성도 높은 이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권역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심권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도심에 맞게끔 이런 개발이 잡히게 되고 또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이 그 개발 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유해서 가시기에는 개발 이익을 좀 이렇게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수요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수요층들이 원하는 생활 편의시설이나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코롱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쯤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트렌드에 좀 잘 맞는 매물이었습니다. 이 면적이라던가 주변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매도하시기는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보자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이랑 잘 의논해서 선택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아, 예, 제가 경기도 시흥시에 네. 예, 계룡 2차 아파트 24평을 갖고 있어요. 네, 무슨 동에 있는 거죠? 예, 시흥 정왕동이요. 정왕동이요. 네. 네. 계룡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지금 거기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가 105 신도시랑 네.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놔두면 좀 나을지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뭔가 호재거리가 하나 들려오고 있네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와 정왕동에 계룡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 계룡 2차예요. 계룡 2차. 계룡 2차면은 지금 이쪽, 거기 105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네요, 지금 여기가. 네. 아, 그러시구나. 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세요? 아, 거주는 아니고 지금 전세를 두고 있어요. 아, 전세 놓고 계세요? 전세 네. 놓고 계시고, 그러면은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가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아, 오래 보유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10년 정도 보유를 하셨으면은 여기가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나 아파트 가격이 2006년도에 급등을 하는 시기에 많이 올랐었는데
예, 한번 올랐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을 좀 보셨네요. 그러면은 일정 예, 부분. 조금 보게 봤어요. 자, 이게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게 지금 포승지구 아파트랑 좀 비슷해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자, 네. 이게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 이렇게 있는 지역들은요, 아파트 가격이 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폭의 하락은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런 우리 시청자님이 알고 계신 뭐 105 도시개발 신도시죠. 네. 105 신도시 이런 개발 네. 호재거리들이 있었을 때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을 좀 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은 지금 105 신도시의 그 서울 국제 캠퍼스가 어떻게 네.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요. 서울대 국제 캠퍼스가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모르고요. 그냥 들어올 거라는 것만. 올 거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자, 이게 105 신도시가 2009년도죠. 9년도에 이제 지정을 하고 택지 개발을 하면서부터 국제 네. 캠퍼스, 서울대 국제 캠퍼스를 이쪽에 유치를 해서 교육과 의학의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네. 발표를 했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잘 진행이 됐었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이 국제 캠퍼스가 들어섬으로써 인해서 시흥시 예산 약 1조 원 정도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모르셨나요? 무상으로 네. 지원이 되게 되면 세수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네.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그 시흥시 시민들이 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한 자기네들과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그냥 시흥 쪽으로 일부 학부를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그리고 시흥시, 이 또 건축을 하기로 했던 뭐 한라건설과 함께 3자 간의 이런 협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네. 부분, 실질적으로 이런 국제 캠퍼스가 들어선다라면 큰 호재거리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세금적인,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간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옳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장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105 신도시 또한 아파트 분양이 언제죠? 2009년도에 분양을 아니죠. 작년도에 분양을 했었죠.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 가격 또한 상당히 시세에 대비해서 많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어서 계속해서 선착순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택지가 제대로 이렇게 기반이 잡히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익적인 부분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투자로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니까 차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차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이런 개발 호재거리가 있는 지역 쪽으로 다시 한번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 지금 여기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층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자체가 좋지 않고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분명히 좋은 매도 타이밍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저희 TV 부동산 가이드 보시면서 부동산 시황이나 정책적인 흐름들 한번 잘 읽으시면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를 쪽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시청자님이 알겠습니다. 생각하셨던 호재가요, 이 예상 네. 외로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매도 쪽이 낫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요,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 상담을 이어가는 동안 또 문자로도 연락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분당 순회동에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를 추후 입주할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해도 괜찮을지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분당 순회동의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입니다.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호재도 있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 이유에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지난 12월 10일 날 리모델링 수직 중축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많아졌는데 언론에서 보도도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많아져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그런 단지들이 계속해서 들썩들썩한다. 특히 분당에서 그렇다는 그렇죠.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증축이 됐을 경우에 뭐 네. 분당 신도시나 뭐 그렇죠. 일산 신도시 중에 뭐 이제 역세권 쪽 이런 아파트 가격, 분양 가격이 뭐 1,700만 원대를 호가할 수 있는 지역들은 분명히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지금 문자를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거주 요건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거주 요건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면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서 일정 부분 이따 나오시면 되는데 실거주는 좀 저렴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타이밍으로서 이렇게 매수를 좀 이렇게 긋고 말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리모델링 사업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비슷하게 사업 추진이 됩니다. 근데 단지 이 안에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위 구성이 없고요. 가칭 추진위에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은 절차가 좀 빠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앞에는 뭐 안전진단을 2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변수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봐와가면서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 모두 다가 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목돈을 진짜 소중한 그 투자금을 그리고 내 목돈을 투자해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 상담도 많이 오시고. 근데 이 리모델링 사업 또한요. 사업 진행이 그렇게 수월하게 가지는 않고요. 사업 진행 초기 단계부터 일정 부분 그 사업 단계를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수 타이밍으로서 좀 적기라고 보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네. 애초에 지금 순회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곳도 있고 계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의 가격의 기대 심리, 기대 가격이 모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매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높은 가격일 그렇죠. 수 있네요. 높은 네.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보면은 사업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요. 사업 진행이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계단 형식처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 패턴이 완전 변했어요. 이게 지금 고성장 시대 7%에서 10%대 성장률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을 때에는 사업 진행이 될수록 내가 눈 감고 그냥 사놓기만 해도요.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오르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시대고요. 지금 경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역 지정이 됐다라면은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 진행이 이제 추진이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일정 부분 경기 동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청자님께서는 매수를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는 4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될 건데 그로 인해서 사업 추진 과정을 보시면서요.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이 될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 때문에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들고 있고 또 마음고생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 움직이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전화상담 주신 번호 방송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02-2077-6330번 연락 주시고요. 또 문자는 02797-0300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이그린 투자연구소의 김준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윤환 대표의 무료 공개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지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과 내용 더 자세하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1부 순서 전화상담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 돈 되는 매물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2부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매물 정보 보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93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이요. 굉장히 부동산 가이드와 오래 함께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ENI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소개 전에 저희 김철문 이사님께 또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이 질문 굉장히 오래 들으셨어요. 네. 어떤 정보 오늘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이죠. 네. 강남 중심권에 아주 급매를 준비해봤습니다. 가격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매물인데요. 네. 역세권과 더불어 3분거리, 현금 2,800만 소액 투자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하셨네요. 자, 연말 마무리하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김연아 소장님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12시가 지나면 혜택을 못 받는 제도죠. 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매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한남 뉴타운 3구역 단독주택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용산입니다.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원효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의 정보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한남 뉴타운 쪽 매물 정보부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내 단독주택입니다. 중앙선 한남역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넘겨보겠습니다. 5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5,5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8,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희가 어떤 걸 여쭤봐야 될까요? 네, 우선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취득세 1.1%가 적용되는 거래세가 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앞서서 김준길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개발 기간이 길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많이, 지칠 수도 예, 있고, 그렇죠. 네. 본 매물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소유하셨기 때문에 좀 지치신 것도 있고요. 또한 자금 그 여력 때문에 네.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인데요. 조합원 평가 금액이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억 4천 프리미엄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남 뉴타운에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유는 역시 입지적인 면이죠. 한강변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그 용산에 한남 뉴타운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한강변의 처음이자 마지막 뉴타운입니다. 한강변의 처음이자 마지막 뉴타운 매매 가격 5억 7천만 원 매물입니다.
네, 한남 뉴타운 3구역. 입지가 지도만 봐도 이 네. 앞뒤로 굉장히 도심지가 많았고요. 또 한강도 위치하고 있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네. 입지적인 강점, 입지 여건의 메리트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한강 조망이죠. 네. 자, 한강 조망이 되는 뭐 반포 아파트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4천만 원이 다 분양이 완료된 만큼 뭐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자, 한강의 강북이지만요. 용산이 앞으로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전문가들이 거의 모든 그 분들의 유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위치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남 3구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에는 개발 후에는요, 뭐 민족공원이나 뭐 남산, 한강 조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심 상업 지역인 그라운드 2.0이 들어서고요, 신분당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지고요, 주거 환경도 굉장히 쾌적한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 주인이 기다리다 지쳤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그럼 사는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려면 앞으로 이제 개발이 좀 빨리 돼야 되는 건데요. 네. 개발 속도가 좀 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뭐 지금 한남 뉴타운 사실 진행이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 내고 나서 뉴타운 출구 전략 때문에 약간 주춤은 했지만 지금 출구 전략에서도 75% 이상 동의를 얻어서 자,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용적률이 235%로 상향 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이 용적률 상향 신청이 바로 모두 다 이게 조율이 끝나고 나면은요, 2014년이죠. 1년 남았습니다. 2014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계획이고요. 2015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2016년 관리 처분 인가, 그다음에 2019년에는 사업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열심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단독 주택 건물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점도 저희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남 뉴타운 3구역 내 네. 1970년에 지어진 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있는데요. 1층은 방 3개, 욕실 하나로 전세 보증금 8,500만 원 들어있고요. 네. 2층은 7,500만 원 보증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1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이 들었는데요.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양호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웬만하면 전세가 4천에서 1억 미만이거든요. 근데 1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은 주택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그럼 말씀드릴 수 현재 있죠. 둘 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네, 건가요? 임차인 들어있는데요. 실거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가격이나 대출 가능 금액 등 이 개발지 매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꼼꼼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매가 5억 7천만 원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1억 4천만 원 프리미엄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24평 조합원 분양가액이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 없이 오히려 2억 4천만 원 돌려받게 되고요. 32평은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 40평대는 분양 신청이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 5억 7천만 원인데요. 지금 전세 보증금 제외하고 대출이 1억 8,7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 2억 2,800만 원에 한남 뉴타운 3구역 2층 단독주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개발지 한남 뉴타운 3구역 내 단독주택입니다. 사업성이 높다라는 점, 또 가격 메리트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NL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노년역 도보 3분 거리고요. 9호선 신노년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지난해 1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매매 금액 넘겨보겠습니다. 1억 8,800만 원이고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으로 와봤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첫 번째로 강남 중에서 입지가 뛰어난 부분을 짚을 수 있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강남 대로변 같은 경우는 노년역이라든지 강남역 그리고 신노년역 이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 황금성,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본 매물은 원룸인데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도시형 원룸에 거의
전용 면적이 2배 정도이기 때문에 26제곱미터로서 실제로 거의 8평에 가까운 아주 넓은 공간으로서 쾌적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실거주도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이 매물은 2년 전에 준공된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 그 분양가가 2억 5천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억 8,800으로서 아주 급매로 지금 내놓은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그 소유자가 외국으로 이주 때문에 아주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 가격이 저렴한 면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저렴한 금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 핵심적인 위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지 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강남하면 우리가 기반 시설이 뛰어나다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교통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 대로변이 접해 있으면서 하단 쪽으로는 그 테헤란로 강남 중심 축이죠. 여기에 강남역을 끼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 지역으로 보시면은 실제 그 조용한 명품 가구의 거리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삼성동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좌측편에는 약간 번화한 지역이죠. GS 자이 아파트를 비롯해서 고속터미널 주변에 다양한 멀티플렉스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북단 쪽은 신사역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성수동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바로 주변 지역에 보면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가 앞으로 그 주변 지역의 개발이 가속도가 붙을 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이주수요도 뛰어난 지역에 중심 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적인 부분에서 보시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노년역과 더불어 3분 이내에 아주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2호선과 3호선, 7호선과 9호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의 중심지를 끼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분당선까지 추가로 개통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가요건이 상당히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랑 또 신분당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분당선 개발 소식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2014년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2014년경에 신분당선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가치 공사 계획으로서 지하도시 건설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본 매물 인접 지역이 강남역에 버금가는 제2의 부흥기로 접어들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노년역이 앞으로 상권이라든지 교통의 중심 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9호선이 그 현재 신노년역까지 개통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종합운동장까지 2단계로 개통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상권을 한 단계 더 발돋움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매물 지역이 조용한 주거 단지인데요. 바로 인접 지역의 도보 2, 3분 거리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인구 유동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 주변은 조용하고 주변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 모두가 굉장히 네.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9호선 연장과 또 신분당선 착공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주택 구조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언뜻 보기는 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 역세권 더보 3분 정도 거리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신축된 지 2012년 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건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총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의 1층은 피르티구로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본 매물 2층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상당히 전용이 넓은 게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풀옵션으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가볍게 자기 필요도금을 가지고 와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기가 1월 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주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매물 같은 현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임대차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의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호한 임대 수익도 가능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급매라고 하셨어요. 분양가 대비 7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는 점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격 메리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매물을 한번 그 내부 전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이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차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지금 현재 2년 정도 거주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대출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2,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10% 정도의 강남 중심 대로변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 8% 정도 가능하다라는 멘트도 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그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곳의 정보 확인했고요. 또 다른 정보 역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고지되고 있죠? 02-2077-6393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정보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간의 아파트입니다. 용산역 도보 6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1971년도였습니다. 7층 건물 중 6층,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9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했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고 보면 될까요? 일단 노후된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됐긴 제가 요즘 했죠? 뭐 네. 40년 이상 안 된 매물들은 제가 안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43년 된 아파트입니다. 입주율 굉장히 뛰어난데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원효로 2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점 대비 1억 원 이상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06년도에요. 한강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용산의 일대 투자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자, 2006년을 찍고 바로 2007년에 바로 이 가격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원효 2가 바로 이 원효 아파트 옆에 있었거든요. 네. 자, 원효 아파트의 가격은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가격인데요. 2008년도에 국제 업무 단지 국제 업무지구 그 구역 지정 나고 나서 지금 이 매물 가격 같은 경우는 3억 7천까지도 올랐었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매로, 그러니까 원효 아파트가 그 기존의 그 개발 바람이 일기 전에 시작 단계 전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 메리트를 가장 큰 강점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이 부분을 상쇄할 만한 입지적 메리트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용산역 도보 5분, 6분이고요. 뭐 용산역 하면은 뭐 국제 업무 지구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아는 네.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용산역하고는 전자상가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원효 2가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용산 국제 업무 지구를 뭐 빼뜨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이제 2013년 10월 10일 날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완전 백지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로 지금 있는 상태이고 토지 정화 작업까지 다 마친 상태이거든요. 지금 코레일 사태를 보면은요, 코레일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코레일 부지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데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뭐 자체 개발이나 아니면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 생각으로는 이 부지를 코레일에서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형 개발사에 뭐 이런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매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그 대규모 그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느 건설사든지 아니면은 외국 업체에 뭐 자본이 들어오든지 해서 개발 잠재력은 아직까지도 있고요. 앞으로도 개발의 불씨는 되살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간 진행되던 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코레일 측에서 부채로 인해서 네. 그걸 좀 줄여보고자 이것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른자 그렇군요. 땅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걸 그럼 또 누가 가져가서 또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네. 개발 좀 기대해 볼 만한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는요. 네. 2014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완공할 그 호텔 부지가 있는데요. 자, 터미널 전자상가 엠버서더 호텔 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 용적률 960%가 적용돼서 굉장히 크게 지어질 예정인데요. 자, 용산역에서 딱 도착을 하면은요, 이 원효로 2가를 오기 위해서는요, 그 도보로 그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자, 이 터널 같은 데를 통과하는데 그 있는 부지가 바로 이 개발될 전자상가입니다. 전자터미널 상가인데요. 자,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존에는 용산 관광 부지였고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제 호텔로 건립될 지역인데요. 코레일 부지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 부지가 먼저 지금 개발 예정에 있는데요.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객실만 1,800여실이 생기고요. 3개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판매 부대 시설을 갖춘 3개동 호텔이 들어서는데 기존의 보행 육교는요. 용산역과 호텔 그리고 전자상가 기존에 있는 그 다리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원효 2가
원효 2가 이 원효 아파트가 바로 불과 이 거리와 바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에 위치한 아파트 그 위치 자체가 상업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요, 공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용적률 네. 높게 해서 적용되는 개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건물 특징에 대해서도 지금 화면에서 사진을 봤을 땐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성 복합 아파트입니다. 네. 나름 주성 복합 아파트인데 1971년에 지어졌고요. 7층 중에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용이 약 17평 됩니다. 1층과 2층은 상가와 은행이 들어서 있고요. 네. 사거리 코너, 원효로 사거리 코너에 입지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점 가격 대비 현재 매매가가 매우 저렴해져 있다라고 네. 잡아주셨는데 가격대 형성은 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가격은요, 2억 3천만 원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2억 3천이고요. 지금 전세 7천만 원 들어있는데요. 만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천만 원에 60만 원이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대출이 약 1억 2천만 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9천만 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투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투자 네. 전략 간단히 세워주신다면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지역 같은 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효 아파트 부지만으로 재건축하기에는 부지가 너무 작아서 네. 아무래도 같이 노후된 건물들과 같이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간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 위로 다시 확인할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3번입니다. 자, 2013년 마지막 매물 정보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이었고요. 자, 올 한 해 동안 부동산 가이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이 시간 저희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